한동훈 조국처럼 센 피해자는 없다. 와, 여러분 조국 책이요 지금 5만 부가 예약 주문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 책이요 또 앞으로 계속 들어오는 걸 보면 한 8만 부 정도 팔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의 시간이 조국의 돈이 되게 생겼습니다. 8만 부면은 이 책이 뭐 17,000원이라고 하면은요, 와, 인쇄만 해도요, 얼른 그냥 땡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국도 참 이 돈 안 쓰고 막 그 커피값도 그냥 잘 안 낸다고 제가 들었는데, 진영준님 괜찮아요. 네. 그거는 우리가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라, 뭐 저한테 죄송할 거 없죠. 또 이준석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막 비판하고 막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6월 1일부터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 발매한다는데 지금 이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엄청나게 한동훈을 그 서울지검장으로 해달라고 윤석열이가 막 해줬다. 그 다음에 문재인을 피해자로 봤다. 뭐 엄청나게 자기가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책에 대해서 이 진중권은 가지가지 한다. 그 다음에 권경에는 아니 무슨 노무현 그 코스프레를 하느냐. 예를 들면 뭐 자기가 뭐라고 했더라. 하여튼 이 노무현의 논두렁 시계와 마찬가지로 뭐 이러면서 자기를 노무현하고 막 이 빙의를 시키고, 제가 보기에는 뭐 둘 다 제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노무현이는 조국처럼 찌질하지는 않았어요. 조국처럼 이렇게 못나고 막 그냥 찌질하고 쪼잔하게 굴지는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거는 반성의 시간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개망신 당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역시 한동훈이에요. 오늘 한동훈이요. 딱 이제 우리 모니카님께서 이 책은 조국 굿즈다. 네. 자, 정원님맘님 한기사 진짜 화가 나네요. 책 많이 사줬는데. 그래서 김원호 사장도 원래 이제 운동권이긴 했지만 어떻게 이제 이럴 수가 있나. 저도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주 그냥 한동훈이요. 팍 그냥 때려버렸어요. 조국을. 한동훈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이 나라 국민 중에 누가 맨날 서류를 이렇게 가짜로 만드는 국민이 누가 있느냐. 이 나라 국민 가운데서 자기 편 아니라고 감찰 수사 같은 거를 다 뭉개는 이런 국민이 어딨냐. 한밤중에 컴퓨터 들고 내빼는 이 나라 국민이 어딨냐. 우리나라가 이런 범죄를 일상으로 저지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동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국이라는 사람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피해자 보호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혜택을 받다. 그러니까 조국이 막 이렇게 수사받고 이렇게 되면서 이 포토라인 없어졌죠. 공소장에 대해서 공개 그거 피의자 인권이라고 해서 되지 않았죠. 이러면서 한동훈이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강한 말하자면은 범죄자, 피의자가 어디 있냐고. 근데 조국이 그걸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이 한 짓에 비해서 조국은 이 정권에서 완전히 그냥 방어막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조국의 이 혐의를 털어버리려고 엄청나게 조국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조국은 이번 책에서 자기가 너무나 대단한 피해자라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의 피로 뭐 쓴 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국은 재판 과정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다. 근데 재판 과정에서 뭐 300 몇 번을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뭐 형법 몇 조에 따르면 이러면서 수백 번을 자기의 얘기를 안 했다. 그런데 무슨 책을 못다한 얘기가 있어서 책을 쓰느냐. 어저께 레이니데이 님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판결문부터 읽어봐라. 판결문에 모든 팩트가 다 나와 있다. 판결문만 읽어보면 되는데 무슨 조국의 시간을 주접을 떨고 쓰고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의 시간이라는 건 조국의 뇌피셜이다.
근데 정말 부장판사 3명이서 고민을 거듭하면서 객관적으로 100% 팩트에 근거해서 쓴 판결문은 이거야말로 사실이다. 팩트다.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재판 과정에서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조국은 재판 과정에서 자기들 온 식구가 저지른 범죄를 도저히 뒤집을 수가 없고 만회할 수가 없으니까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한마디로 정말 초현실적인 망상을 퍼뜨리고 있고 자기도 그 망상 속에 있다.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조국이 지금요 돌고 있다. 서서히 미쳐가고 있다. 그리고 조국의 시간은 그 조국의 어떻게 보면 광기, 울분, 서서히 미쳐가고 있는 광분서다. 이렇게 한동훈이 본 겁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한동훈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책 수백 쪽에 왜 법정에서 수백 번씩 증언을 거부하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뭔 책을 쓰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정경심, 조범동, 조건의 판결문, 그 다음에 유재수의 감찰 무마, 이것만 이렇게 보면은 딱 끝나는 거다 이거예요. 이미 게임 끝났다 이거예요. 근데 무슨 뇌피셜을 책에다가 이렇게 줄줄이 그것도 막 이렇게 두껍게 써가지고 정말 환경보호 여기에 어긋나는 거죠. 응? 이 좌파들 중에 이 1990년대 동구의 도미노로 인해서 사회주의 좌파가 딱 무너지니까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좌파들이. 그래서 좌파들이 대거 어디로 옮겨갔느냐? 환경운동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이 굉장히 과격하고 좌파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환경운동가들은 조국 집 앞에서 데모해야 됩니다. 시위해야 됩니다. 왜 쓰레기통으로 그냥 직방으로 갈 책을 8만 부나 찍게 만드냐고요. 이 종이. 이건 어떻게 조국이 보존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8만 부를 어떤 사람들이 주문을 하느냐 이렇게 봤더니 막 1000권씩 단체나 기관에서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팔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좌표가 찍혔고 조국 책을 말하자면은 기획으로 팔아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마 좌파들이 그동안에 정부에서 받아먹은 돈이라든가 뭐 이런 돈으로 조국 책 다 사겠죠. 그리고 요새는 여러분 좌파들이 책도 안 읽어요. 어느 날 쓰레기통으로 그 조국 책이 정말 빳빳해갖고 한 장 열어보지도 않은 그냥 새 책으로 그냥 대거 트럭이 와가지고 쏟아버리고 갈 겁니다. 그게 조국 책의 미래예요. 그리고 조국 책을 혹시나 해서 읽어본 사람은 반품을 해달라고 막 하겠죠. 이거 한 장 읽어봤는데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요. 자, 한마디로 조국이 이렇게 책을 쓴다는 건 잊혀지기 어려워서 너무 관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돈도 필요하고 조국의 시간은 결국 돈으로 이 귀결되는 거니까요. 왜? 좌파들은요. 죽으나 사나 돈입니다. 조국이 그 힘든 민정수석 진짜 1분 1초가 아쉬운데도 경심이가 사모펀드에 넣는다고 돈 버는다니까 막 나와가지고 청와대 앞에 ATM에서 경심이한테 4천만 원 쏘지 않았습니까? 이게 조국이에요. 돈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조국의 시간은 돈이다 이러는데 지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국한테 사실은 너무 감사해요. 조국이라든가 구민정이라든가 김남국이라든가 김용민, 최강욱 아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 요새 고민정이는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한동훈이 얘기한 대로 조국처럼 말하자면 센 피해자는 없다. 온갖 부귀 영화에다가 비리로 똘똘 뭉쳐가지고 보호를 받더니 법정에서는 입도 뻥끗 안 하더니 그리고 그거를 만회하는 그 증거는 한 건도 못 갔더니 조국의 시간이라는 걸 썼습니다. 왜 썼을까요, 여러분? 왜 썼을까요? 네, 여러분 답은 돈과 관심 때문에 썼죠. 조국이 대통령 나온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재명하고 좀 싸우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